안녕하세요. 구리 이단 상담소 김강림 전도사와 함께하는 사이비 톡톡 시간입니다. 잠깐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신천지 조심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요, 그동안 저에게 문의를 주셨던 문의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문의였습니다. 바로 신천지에 가족이나 지인이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 내 가족이나 지인이 신천지에 빠진 걸 알아차렸을 때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과 지인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이 신천지에 빠졌을 경우 행동 강령. 첫 번째, 티도 내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족 중 A씨라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렸어요. 어떤 경로로든 알아차렸어요. 다양한 경로로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 자료를 집에 가져왔는데 우연히 발견했다거나, 그 사람이 신천지와 연락하는 것을 우연히 봤다거나, 그 사람이 길에서 전도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우연히 보고 당신에게 말해줬다거나, 아니면 신천지 탈퇴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제보를 해줬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물어봐요. 너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해명해. 이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면 안 되냐면요, 그런 이 이유를 알려면 이제 신천지의 어떤 폐쇄적인 조직 생리, 그리고 신천지인들의 상담소를 향한 광적일 정도의 공포와 증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신천지인들은 매우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조직의 특성상 신천지의 전도 방식 자체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는 형태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또 한 30몇 년의 시간 동안 정보 누출을 막고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며 신천지 여러가지 행사를 진행해가는 방향으로 신천지가 진화해 왔기 때문에 대단히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그들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신천지는요. 즉, 신천지는 신천지 탈퇴자가 발생하는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탈퇴자가 정보를 들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신천지 탈퇴자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탈퇴하게 되냐면, 이제 자발적으로 신천지를 탈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많지 않고요. 워낙 그 세뇌도가 심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 이단 전문 상담소에서 전문 상담 치료를 받고 탈퇴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신천지 입장에서 그 상담소를 못 가게 말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담소만 가면 높은 확률로 치료가 되니까요. 이 상담소에 관해서는 앞으로 또 종종 제가 여러가지 소개해 드릴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신천지 교리의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또 신천지가 숨기고 싶어하는 여러가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자료들을 상담소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신천지인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황된 교리이고 얼마나 종교 사기인지, 이걸 교육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 있다면 신천지가 사기라는 걸 깨닫고 탈퇴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사람들이 상담소에 가는 걸 적극적으로 막는 겁니다. 어떻게 막냐면, 상담소는 뱀소굴이다, 뱀둥지다, 상담사들은 독사다, 상담사들은 뱀이다, 악당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상담사의 상담을 받으면 영혼이 독사에게 물려 사망하게 된다. 듣기에는 유치하시지만 여러분 당해보시면 매우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 A씨에게 A씨가 신천지 다니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 상담소 가자 이렇게 강권한다거나 억지로 데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A씨가 상담소를 무서워하는데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심한 경우 가출하거나 몸싸움을 벌여요. 상담소 문 앞에서, 여러분의 집 안에서 막 핥히기도 하고, 차 문을 열고 굴러떨어져서 도망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막 이제 다치고 멍들고 이제 피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져요.
왜냐하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데려가는 거고,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거기는 뱀수굴인데 거기 끌려갔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없는데 막 무서우니까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막 멍들고 이런 사진들을 신천지가 취합해서 걔네들도 그 사진들을 붙여놓고 교육을 합니다. 제목 상담소의 진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담소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악의적인 집단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서 상담소 오다가 도망친 친구들, 와서 도망친 친구들이 신천지에 가서 돌아가서 막 반증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막 영웅심리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신천지인들이 그 상담소를 향한 그 증오, 공포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인 거죠. 그래서 제가 티도 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A씨에게 너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 아니지? 그냥 한번 물어본 건데 다음날 가출할 수 있어요. 정말로. 왜냐면 상담소를 많이 무서워해요. 또 여러분이 신천지 가는 것, 그 A씨가 신천지 다니는 걸 막을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행동 강령, 티도 내지 마세요. 자, 두 번째 행동 강령, 티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어디다 연락을 해주셔야 될까요? 당연히 저희 상담소 쪽으로 연락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어떤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설득을 시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설득이 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던 가족이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이단 중에서도 세뇌도가 극렬한 집단입니다. 여러분의 눈물 젖은 호소, 감정적인 호소나 논리적인 설득이 전혀 먹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담 치료만이 그 사람을 즉각적으로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게 합니다. 문제는 상담소에 대한 거부 반응 때문에 상담을 받지를 않겠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결국 여러분이 먼저 상담소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세요. 언제 상담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차 가족 상담사 분들이 계세요. 모셔서 이제 여러분의 가족 A씨의 여러 가지 여건, 상황, 성격 같은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부드럽게 이 A씨를 설득해서 A씨가 놀라지 않고 상담까지 연결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배우고 연구하셔야 돼요.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경우 높은 확률로 A씨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높은 확률로 치료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 티도 내지 않기, 그리고 상담소에 연락하기. 이 과정에서 이 A씨가 여러분이 상담소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A씨가 모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A씨가 놀라요. 놀라서 도망가거나 여러 가지 예민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상담소와 접촉하고 있는지 여러분 휴대폰을 검사한다거나 자고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에 녹음이나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둔다거나 여러분의 동선을 추적하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와 연락한 이후에는 기록을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가족 A씨가 신천지를 알아차리고 티를 내버렸어요. 너 신천지 이런 데 다니는 거였어? 물어본 상황이라면. 그러면 대부분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이 된 경우일 겁니다. 첫 번째, 이미 대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나타난 거죠. 가정 내에서 막 엄청난 말싸움이 있고 가족이 이제 전쟁터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갈등 과정이 지나고 일종의 냉전 상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좀 신천지 관련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는 상태. 그렇다고 이 친구가 A씨가 신천지 다니는 걸 막지는 못하고 계속 집 밖으로 나가두는데 너무 고집이 세서 어떻게 해결되지가 못하고 부모님도 속상하고 이런 경우로 이제 남아버린 상태. 세 번째는 아예 A씨가 가출해버린 상태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아예 절연해버린 상태. 가족들이 연을 끊어버린 겁니다. 막 호적에서 판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혼한다거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절연을 한 거죠. 또 다섯 번째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상담을 어떻게 억지로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아니면 정상적으로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요,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은요, 하나입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가족 관계 회복. 이 이단에 빠진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 그리고 인간관계 면에서의 치료, 또 심정적인 치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입니다. 가족분들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이 돼주고 위로가 되어주면 이 사람이 크게 힘을 얻고 이 A씨가 금방 회복돼요. 지금까지 모든 사례가 그랬습니다. 가족관계가 불안하다면 아무리 좋은 상담사가 옆에서 도와줘도 회복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이 A씨에게 내가 너 신천지인 거 알아차렸어 라는 것을 공개한 상황이라면 이걸 아셔야 돼요. A씨가 겁에 질려 있어요. A씨가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겠지,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걸 막겠지,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겠지, 혹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여러 가지 무서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가출하거나 예민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좀 달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신천지 관련 이야기를 꺼내거나 뭐 상담소 이야기를 꺼내지 마시고 가족의 따뜻한 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끔 해주는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상담소 이야기를 꺼내야겠죠. 가족관계가 회복된 후에 여러분이 상담소와 연락하여 연락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락을 하여 적당한 날짜를 잡고 잘 설득해서 상담을 받게끔 해야 하겠지만 그걸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가족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대처법들은요, 그 모든 상황에 걸쳐서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 A씨를 신천지에서 꺼내고자 하는 의지가 가족분들 모두에게 있고, 그리고 상담소의 어떤 요청이나 피드백에 이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주실 경우에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요. 만약 가족분들이 상담소의 피드백에 따라주시지 않으면 상담은 중단되고요. 혹은 가족분들이 A씨를 신천지에서 꺼낼 의지가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신천지에 관심이 없다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럼 A씨를 그냥 놔둬요. 이런 경우도 저희가 억지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의 과반수 이상이 신천지에 이미 빠진 경우, 이러면은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무리하게 상담을 진행하지를 않아요. 안타깝지만 이단 상담 시스템이 국내에 마련된 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된 게 아니에요. 10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외국에도 없고. 그래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단도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건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주 중심형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교주가 지금 나이가 90세입니다. 나이가 진짜 많아요. 즉 사람의 수명상 영원히 살 수가 없겠죠. 교주가 사망하면 그 신도들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신천지는 다른 이단보다도 포교 활동이나 여러 가지 신천지 활동을 아주 많이 요구하는 집단이에요. 즉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적인 노동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합니다. 마음의 균열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가족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마음의 균열이 찾아올 때 가족이 따뜻하게 옆에 있어줄 경우에 말한다고요. 여러분들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가족관계를 회복해서 늘 지켜봐 달라는 거죠. 즉 당장 상담이 가능하느냐 좀 나중에 상담을 해야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가족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꺼낼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국 상담소가 잠시 상담을 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신천지 관련 문제가 생긴 가족분들께서는 무리하게 어떤 그 가족 구성원을 설득하려 하신다거나 어떤 마찰을 빚지 마시고 잠시 놔두세요. 잠시 갈등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마시고 이 일련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지나간 후에 상담소에서 상담이 재개하게 되었을 때 연락을 주세요. 우선은 무리한 어떤 진행은 잠시 멈춰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요청해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가족이 아니라 지인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 친척들이 신천지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 경우에는 대처법이 딱 하나예요.
그 여러분 지인 B씨라고 가정합시다. 그 B씨의 직계 가족분들께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그 B씨를 직접 손을 잡아 끌고 너 이리 와 하고 상담소로 데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거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 B씨의 가족분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B씨의 가족분.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물론 B씨와 거의 가족 수준으로 친하게 지내는 분들, 뭐 한 3년 동안 뭐 동거했어요. 이런 경우라던가 그럼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거의 가족 수준이 되는 분들 혹은 직계 가족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B씨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가족분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빨리 알려서 이 B씨를 상담소로 데리고 가게끔, 그리고 가족분들이 조치를 취하게끔 도와드리고 상담소로 연결을 해드리는 것이 지인으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아시겠죠? 상담소는 전국에 10군데가 넘게 있어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 www.jesus114.net 검색하시면 전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 근처 가까운 상담소 찾으셔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신천지의 가족과 지인이 빠졌을 경우 대처법 잠시 배워보았습니다. 또 이 이외에 궁금한 부분들, 또 문의 주실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한 내에서 최대한 빨리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